네, 안녕하십니까. 코인인사이드입니다. 자, 어저께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크립토 시장도 같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게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크립토를 계속해서 홀딩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급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전일 대비해서 6.81%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AI 붐 때문에 굉장히 강한 섹터였고, 어떻게 보면은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날짜가 훨씬 더 많은 섹터였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하락이 나왔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반도체 업체가 만약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계속 허용하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중국한테 최대한 반도체 팔지 마라. 기술 접근 허용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중국의 판매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ASML이라든지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뿐만 아니라 뭐 AMD부터 퀄컴, 브로드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빠지니까 나스닥이 빠졌고요. 나스닥이 빠지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AI 섹터의 자체의 이제 어떤 퍼포먼스가 주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반도체 섹터에 어느 정도 좀 국한된 이야기고 일시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세적인 하락을 갖고 오기에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대중국 60% 과세도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시장을 보면요. 이게 이제 어저께 미국 증시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입니다. 둘 다 시장 시작하자마자 쫙 빠지는 흐름이 보여줬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크립토도 조금 올라가던 중에 같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오늘까지도 회복이 조금 덜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미국 시장이 오늘도 시작을 하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락한 사유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무역 분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라는 흐름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컨셉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쉴 때 크립토 시장은 이제서야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갭이 계속해서 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하루에는,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도 나스닥이 2.2% 빠질 때 비트코인은 1.5% 내외로 빠졌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 나스닥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뭐 1% 반등 나오고 1.5% 반등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더 강한 흐름을 더 보일 수도 있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더 시장보다 유리한 흐름들이 크립토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 CEO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크립토 쪽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호재냐?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입장을 바꿨다라고 포브스가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선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재무장관도 지금 원래 크립토 쪽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을 회유하면서까지 데려왔고,
그죠? 그리고 부통령은 애초에 크립토 쪽에 친화적인 사람이 왔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 예정일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크립토 쪽에는 오히려 좋은 환경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큐반이라는 미국의 이제 언론에 따르면 4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부자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어저께 새벽에도 본인의 이제 X에다가, 트위터죠. X에 이제 계속해서 글을 올린 부분이,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뭐 대만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확정성이랑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오히려 달러를 무너뜨리고 비트코인을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 가치 변화율을 좀 보게 된다면, 사실 신흥국이 달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달러가 오히려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러가 약해진다, 달러 어려워진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달러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만 우리가 좀 보더라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환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원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뭐 위안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율이 있는데, 달러가 그 중에서는 가장 센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순매수 포지션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하나 남아있죠? 크립토 쪽에 남아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강세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립토 쪽을 계속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엊그저께 방송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솔라나입니다. 아직은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ETF 상장도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솔라나에도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됩니다. 솔라나가 뭐냐라고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더리움이랑 비슷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대비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가 5700% 빠른 수치를 보여주었다. 자, 그리고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제 결제를 해주는 사이트에서 이제 달러를 이제 코인화해서 이 PYUSD라는 것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을 시켰었죠. 근데 그거를 무려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전체 100%의 PYUSD 공급량 중에서 거의 23%에 해당하는 거의 한국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이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솔라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성장성을 생각을 하면 저는 이더리움보다 4배 차이 나는 거는 조금 적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이더리움과의 갭을 향후에 점점 더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솔라나가 빠르고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간중간 서버가 완전히 다운, 그러니까 서버가 완전히 내려간 적들이 많아요. 네트워크가.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죠.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좀 심각하게 있었고, 올해도 사실 그런 네트워크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아예 거래가 안 되니까, 트랜잭션이 발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뢰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라나가 빠르고 다 좋은데, 이 혼잡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멈춰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어댄서 업데이트입니다. 이 파이어댄스 업데이트는 점프크립토라는 이제 트레이딩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업데이트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안정성도 높아지고 속도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는 솔라나가 완전히 네트워크 피크 상태에서 초당 5,0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제 굉장히 그 네트워크가 혼잡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5만에서 6만 5천 TPS가 한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이어텐서 업데이트를 완료를 하면은 이게 5만에서 6만 정도가 아니라 60만에서 100만 정도를 1초에 처리를 한다라고 엔지니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이제 올해부터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점프크립토가 개발한 솔라나 블록체인의 최첨단 검증 클라이언트인 파이어댄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솔라나 이미 지났어요. 첫 번째 승인된 블록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제부터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업데이트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만 몇 달이 걸리고 아마 실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상용화 아니라 서버에 그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려면 최소한 내년이 돼야 될 겁니다. 내년 중순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면 아마 이 가격이 이 위치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솔라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그 이유이고 지금부터 미리 접근을 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좀 친숙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를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과거 2021년도에 솔라나가 이 위치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다시 훨씬 밑에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죠. 물론 이제 서버 다운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혼잡한 그 상황이 유지될 때는 시세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때 매수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때는 사실 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에 맞물려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만 완료가 된다면 저는 예전 2021년 고점을 재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에도 올해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급등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우선은 이제 저는 이더리움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는 적지만 솔라나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나 이후에 제가 다음 방송이나 다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인 시장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만 상승을 했지 사실 알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의 체감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중심축을 잡고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 위주로 수익률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는 시장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이 흔들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면 마시되 심지어 이거를 뭐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해서 투매에 나설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저점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때 꾸준히 이제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